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콩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국인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4명, 정확히는 37%가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2026년 질병관리청 최신 통계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83%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70세 넘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어르신, 올해 61세이십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데 평소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요. 특히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찾아서 드셨습니다. 견과류도 매일 아침 한 줌씩 꼭 챙겨 드셨고요. 그런데요,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주위가 퉁퉁 붓고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더래요. 그리고 밤만 되면 온몸이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피부과 가서 약도 받아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신어르신의 콩팥 기능이 이미 58%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8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정상 성인은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신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견과류를 확인해 봤더니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였습니다. 이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것들 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40대, 50대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견과류가 70세 넘은 콩팥에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2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한쪽 콩팥에 100만 개씩이요. 주방에서 쓰는 아주 고운 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채망이 아주 튼튼해서 웬만한 찌꺼기는 다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통과시킵니다. 하지만요, 40대부터는 매년 이 필터 점수가 1점씩 깎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70세가 되면 이미 30점이나 깎인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죠. 채망에 구멍이 뚫리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하고 안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정정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근육량이 많아야 올라갑니다. 70대 어르신들은 근육이 빠져서 콩팥이 절반만 남아도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시스타틴C 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입니다.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진짜 콩팥 나이를 알려주는 정확한 성적표거든요. 신 어르신도 크레아티닌은 1.1로 정상이었지만 시스타틴C를 재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특정 견과류가 70세 이후 콩팥에는 치명적일까요? 첫 번째 범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견과류 1순위는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한때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셀레늄입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너무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 한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약 350%를 섭취하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 하루 셀레늄 권장량이 55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무려 68에서 91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과도한 셀레늄을 콩팥이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58% 기능밖에 안 남은 70대 콩팥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지 못한 셀레늄이 콩팥의 가장 미세한 통로인 세뇨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하버드 의대 신장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과도한 셀레늄 섭취가 콩팥 세뇨관 세포에 상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운 채 억지로 큰 돌덩이를 밀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하나둘 죽어갑니다. 결국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 섬유화가 시작되는 거죠. 한번 굳어진 콩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브라질너트에는 인 성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g당 약 725mg이나 되거든요.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인이 쌓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인과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쉰 어르신도 브라질너트를 거의 2년간 매일 5주 육알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암 예방한다고 해서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암을 예방하려다 콩팥을 버리고 뼈까지 망가뜨린 셈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눈주위가 붓는 증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바로 브라질너트 드시는 거 중단하세요. 그게 바로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견과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바로 그것입니다. 땅콩이에요. 에이, 땅콩이 뭐가 나빠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땅콩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곰팡이 독소 때문입니다. 땅콩은 껍질이 얇아서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바로 이 아플라톡신인데요. 간뿐만 아니라 콩팥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를 보면요.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콩팥 세포는 염증 반응이 2.7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 독소에 더 취약해요. 콩팥 기능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트륨입니다. 여러분, 볶은 땅콩 드실 때 손에 묻어나는 그 짭짤한 소금기 기억하시죠? 시판 볶은 땅콩 100g에는 나트륨이 약 400, 600mg 들어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을 넘으면 콩팥 부담이 급증한다고 해요. 콩팥은 혈압 조절 장치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과하게 들어오면 콩팥 내부 압력이 치솟아요. 호스 끝을 꽉 쥐면 물살이 새지는 것처럼요. 콩팥 속 미세 혈관들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결국 혈관이 커지거나 늘어나면서 단백뇨가가 나오고 콩팥이 서서히 기능을 잃는 거죠.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만성 신장질환 환자 중 약 68%가 나트륨 과다 섭취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땅콩 한 줌이 그냥 간식이 아니라 콩팥을 절벽으로 미는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콩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드시고 싶으시면 껍질째 삶은 땅콩을 아주 소량만, 그것도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볶은 땅콩을 한 주먹씩 매일 드시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럼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잠시 후에 콩팥을 살리는 착한 견과류들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초록빛의 고소한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칼륨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칼륨은 근육과 심장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해요. 하지만 콩팥이 고장나서 칼륨을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00g당 무려 1025mg이나 돼요. 미국 농무부 영양 데이터베이스 기준입니다. 단 한 중 약 30g만 먹어도 300mg이 넘는 칼륨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70대 어르신의 58% 기능밖에 안 남은 콩팥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옵니다. 심하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급사 위험까지 생겨요. 대한심장학회 2025년 발표를 보면요. 고칼륨 혈증 환자의 약 42%가 치명적인 심시의 세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 있으세요? 있으시면 지금 당장 피스타치오 드시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칼륨이 과다해진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신어르신도 피스타치오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한 줌씩은 꼭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농도가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3.5치 5.0인데요. 이 정도면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 수치예요. 아들, 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행히 피스타치오를 끊고 칼륨 배출 치료를 시작한 뒤로는 수치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친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저를 죽일 뻔했네요. 하고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견과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 이 셋은 70세 이후 콩팥에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위험한 것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고 신장을 다시 살려낼 최고의 견과류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70세 이후의 콩팥은 더 이상 무리한 여과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담은 줄여주면서 영양은 꽉 채워주는 영리한 선택이 필요해요. 이것만 잘 고르셔도 또래 어르신들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피칸입니다. 피칸은 콩팥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신의 선물이라 불릴 만큼 맞춤형 영양제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견과류를 통틀어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칼륨과 인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칸 100g당 칼륨은 약 410mg, 인은 277mg 정도예요. 피스타치오의 절반도 안 되죠. 제가 앞에서 콩팥 필터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피칸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원한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칸의 항산화 지수는 챔 7940으로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아요.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콩팥 세포가 늙고 산화되어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신장 점수가 조금씩 깎이기 시작한 70대 어르신들이라도 피칸은 비교적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안전한 친구입니다. 하루에 5-7알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만 꾸준히 드셔도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튼튼하게
수호해줄 보석 같은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단순히 맛만 고소한 게 아니라 우리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에요. 그 이유는 헤이즐넛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망간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사실 거대한 실핏줄 뭉치라고 봐도 무방해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 콩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헤이즐넛 속 영양소들은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내피세포를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심혈관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헤이즐넛 섭취가 혈관 탄력도를 약 18% 향상시킨다고 해요. 혈관이 쫄깃쫄깃하고 건강해지면 피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훨씬 더 시원하게 걸러집니다. 70대가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헤이즐넛은 콩팥으로 가는 길을 넓혀서 필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자 같은 간식입니다. 하루에 10알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이렇게만 드셔도 같은 나이 또래분들보다 월등히 건강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콩팥에 무서운 돌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호박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콩팥 결석 때문에 고생해본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통증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약 592mg이나 돼요. 이 마그네슘이 콩팥 안에서 칼슘 찌꺼기가 뭉쳐 돌이 되는 걸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결석 발생률이 약 47% 낮았다고 합니다. 즉 콩팥 속에 찌꺼기가 쌓여서 단단한 결석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바닥을 청소해주는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호박씨에 들어있는 인성분 때문에 반드시 양 조절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70대 어르신들이나 콩팥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분들에게는 호박씨만큼 가성비 좋고 든든한 콩팥 영양제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약 10g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콩팥 나쁜 사람은 인성분을 절대 먹지 말라는데 견과류에도 인이 많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인 햄이나 소시지 혹은 콜라 같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거의 100% 흡수되어 콩팥을 사정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피칸이나 호박씨 같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인은 피테이트라는 아주 단단한 그물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3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 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즉, 자연이 준 견과류 속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착한 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무조건 견과류를 무서워하며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 피칸이나 헤이즐넛처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종류를 똑똑하게 골라 드시는 게 진짜 건강 비법입니다.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10년 후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내일의 콩팥 건강을 결정하니까요. 우선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나에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구별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70세가 넘으면 몸이 여기저기 붓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붓기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 주인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주위나 얼굴이 유난히 퉁퉁 붓는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데요. 밤사이 누워있는 동안 얼굴 쪽으로 수분이 몰리는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저녁이 되었을 때
발이나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그건 심장이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도 아닌데 몸속 깊은 곳이 근질근질하고 특히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다면요. 그건 피부병이 아니라 콩팥병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요독과 인수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 속에 독소가 쌓이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신어르신도 처음엔 피부과 약만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피부과 약만 드실 게 아니라 반드시 콩팥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지도 잘 보셔야 해요. 보통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니 안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량이 적은 70대 어르신들은 콩팥이 상당히 나빠져도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시스타틴C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라고 권해요. 이건 근육량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짜 콩팥 나이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거든요. 또한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단백뇨를 잡아내는 미세단백뇨 검사도 꼭 챙기셔야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70대 어르신들을 위해 짠 하루 콩팥 수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니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보세요. 첫째로 견과류를 드시는 황금 시간대는 식후 1시간 뒤입니다. 빈속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콩팥으로 영양소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갈 수 있고요.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단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둘째로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과 오후로 나눠 드세요. 우리 콩팥의 미세 여과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픽 한 두세 알이나 호박씨 한 숟가락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출출할 때 드시는 식으로 나누는 게 콩팥의 일감을 덜어주는 최고의 배려예요. 셋째로 반드시 물 한 컵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견과류를 드신 뒤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면 콩팥의 여과 압력을 도와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 드시는 견과류는 소금이 전혀 없는 무염 상태여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배신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절염 때문에 흔히 드시는 소염 진통제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습관적으로 드시는 이 약들이 사실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콩팥으로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급성 콩팥 손상 환자 10명 중 약 2명, 정확히는 21%가 바로 이 진통제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데이터입니다. 통증이 심하시더라도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해롭지 않은 약으로 처방받으셔야 해요. 또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주스나 콜라 속의 액상과당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 묘산을 높여서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견과류를 좋은 걸로 골라 드셔도 이런 음료를 같이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들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결심하셨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결심 하나가 건강한 삶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콩팥 수호 여행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진료실에서 다시 만난 신명숙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지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브라질 너트와 피스타치오를 과감히 끊고 피칸과 헤이즐넛으로 간식을 바꾸신 지 딱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본인을 괴롭히던 눈주위 붓기가 사라지고요. 밤마다 온몸을 긁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수위였던 콩팥 수치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걸 보며 저도 신어르신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신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해지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게 참 허망했는데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지킴이가 되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세 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브라질너트와 땅콩,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70세 이후 콩팥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니 멀리 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신 콩팥을 깨끗하게 해주는 피칸과 헤이즐넛, 그리고 호박씨를 선택해서 소중한 콩팥을 보호해주세요. 셋째, 반드시 무염 견과류를 식후의 시간 뒤에 물 한 컵과 함께 나눠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정리하니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콩팥 건강은 대단한 보약 한 그릇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집어든 견과류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돼요.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거나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낡은 필터도 조심조심 아껴 쓰고 깨끗하게 닦아주면 얼마든지 오래도록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요. 자녀들과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침 안 대고 당당하게 건강 자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활기차게 숨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더 가볍고 상쾌해지기를 저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되는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